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에 이어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함수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제가 여기다가 void 프린트 단 이렇게 썼어요. 단. 그 다음에 int 단, 그 다음에 int limit.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매개 변수라 했죠. 매개 변수. 얘네들은 매개 변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2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쓸 때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자값을 2개 넘겨줘야 돼요. 규칙이라 했죠. 2개면 2개, 1개면 1개, 3개면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자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함수가 유연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하려면 일반 지역 변수를 사용하지 말고 매개 변수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지역 변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쓴 걸 일반 지역 변수로 하는 거예요. 일반 지역 변수. 이걸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반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이미 값이 정해지게 되고 외부에 의해서 데이터를 따로 받아오지 않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즉 유연하게 함수를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지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다면 이게 값이 어떻게 된다? 값을 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어디로 온다? 여기로 넘어오게면 된다.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 다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스스로 값을 정하게 하지 말고 미정의 상태로 둬라. 그리고 이 변수를 가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둬라. 그러면 함수를 실행한 사람이 마치 차를 살 때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값을 선택, 즉 넘겨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살짝 결과값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수 매개 변수에 대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int rs는 10 플러스 20. 그 다음에 printf. 자, 굉장히 중요하고 수강생분들이 처음 배우게 되면 여기서 제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rs 출력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30 나오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rs에 들어가는 거는 자, 10 플러스 20이라는 녀석이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10 플러스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10 플러스 20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얘가 연산된 결과, 즉 30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후자죠? 30이라는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왜요?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는이랑 플러스가 있다 했을 때 뭐가 더 뭐가 제일 빨리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더하기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는이 먼저 실행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0이 먼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0을 더하겠죠. 그쵸? 근데 10 플러스 20이라는 게 이게 먼저 실행된단 말이에요. 즉, 플러스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행위는 사라지고 그 행위의 결과만 여기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RS에 들어가는 게 결국에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이 둘이 더해진 3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 겁니다. 플러스. 자, 이건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지금 함수 실행이죠. 그죠? 함수를 제가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를 이런 식으로 지금 실행을 했는데 이런 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void 플러스 소가로 중괄호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코드를 썼는데 왜냐면 이게 함수의 원형이잖아요. 그죠? void 함수 원형 이런 식으로 썼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돼요. 자, 근데 일단 보세요. 제가 아까 10 플러스 2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걔가 연산된 결과가 여기 RS에 들어가는 것처럼 얘는 뭐예요? 함수 실행이죠? 그러면 그 함수 실행하면 뭐가 들어간다? 이 함수 자체가 RS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RS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플러스 20처럼 얘가 계산된 결과가 RS에 들어가는 것처럼 플러스라는 함수가 실행된 그 결과, 즉 아까 10 플러스 20이 둘의 결과가 이제 30이 들어간 것처럼 얘도 실행된 결과가 RS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결과가 뭐냐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턴.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리턴을 써볼 건데, 자,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플러스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플러스라고 썼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뭐예요? 인트죠. 그쵸? 인트잖아요. 그러면 이 플러스, 이 RS는 여러분들 뭐밖에 담을 수 없다 했죠? 얘가 인트면 실수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죠? 정수밖에 못 담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플러스라는 녀석이 얘가 계산된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정수여야 되는 거예요. 정수. 이해되시나요? 정수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드라는 건 뭘까요? 이 보이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리턴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이드는 말 그대로 내가 리턴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여태까지 리턴을 안 했잖아요. 왜요? 보이드라고 썼기 때문에 리턴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인트라고 지금 되어 있고 얘가 계산된 결과값이 그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리턴은 모르지만 인트, 즉 정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나는 리턴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꿔줘야겠어요? 인트라고 바꿔줘야 돼요. 인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인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게 되면 얘는 리턴에 대한 의무가 있다 없다? 리턴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다가 리턴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그러면 리턴을 했을 때 여기다가 인트를 내가 결과값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리턴한 결과값은 정수여야 돼요? 실수여야 돼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값이 돼야 돼요? 무조건 정수여야 돼요. 정수.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15.6, 이런 5.6이랄까요? 5.6이라고 실수라고 적으면 얘를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플롯이라 적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여기를 여러분들 인트라 썼으면 얘는 무조건 정수를 리턴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약속이라 보시면 돼요. 약속. 약속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이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예요. 왜요? 분명히 지금 플러스는 뭐예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당시에 인트를 지금 리턴하겠다고 지금 우리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킨다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에요. 리턴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정수를 리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실수를 리턴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이건요? 이것도 맞는 말인 거예요. 즉 내가 넘기는 값이 정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수. 이해되시나요? 정수만 여러분들이 넘겨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리턴이 결과가라고 생각을 했죠. 결과. 그러면 이 플러스라는 녀석이 실행되면 그 실행된 결과가 뭐가 될까요? 5가 되는 거예요. 5. 자, 실행해볼게요. 보이시나요? 5가 나오는 거.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리턴을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머릿속에 주입을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10을 넘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10을 넘겨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인자 넘겼기 때문에 매개변수 무조건 하나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자를 하나 넣었으면 무조건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매개변수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 자, 요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뭐라 짓던 상관없어요. int dd, 뭐 e, 뭐 cc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x, a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근데 나중에는 알아보기 위해서 좀 잘 지어야 되긴 합니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10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개변수로 들어오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결과가 뭘까요? 자, 제가 리턴을 뭐라고 생각하라 했어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얘를 이렇게 쓴 이유는 단순히 그냥 매개변수 맞춰주려고 쓴 것 뿐이에요. 자, 얘를 실행해도 결과는 뭐다? 5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플러스 A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요 플러스는 뭐가 될까요? 결과가. 얘가 실행되면 뭘로 변한다?
그렇죠. 지금 10을 우리가 뭘로, 매개변수에 10 넘겨줬죠. 그죠? 그러면 얘를 뭘로 봐야 돼요? A를. 그렇죠? 10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 플러스 5는 뭐죠? 15기 때문에 결과가 뭐가 나온다? 15가 나오는 거예요. 15.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RS에 뭐가 들어간다? 1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20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20을 넣었기 때문에 매개변수도 몇 개? 2개 해줘야 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규칙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얘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끔 이제 멍청하게 5를 내뿜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면 얘가 어쨌든 이 상태만 보세요. 이 상태만. 그러면 얘는 결과가 뭐예요? 이 상태에서 15예요. 그쵸? 결과만 보시면 돼요. 결과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결과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실행이 되는데, 변수명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변수명은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이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짓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울 수는 없어요. 무조건. 왜요? 변수는 재정의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방금 15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인자가 첫 번째 매개변수에, 두 번째 인자가 두 번째 매개변수에, 결국에는 A는 뭐기 때문에 10이잖아요. 이걸 써준 이유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개변수 개수 맞춰주기 위해 쓴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 라인 녀석은 변신하면 자, 쉽게 말해서 리턴을 그냥 변신이라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뭐로 변신이 될 운명? 이제는 그렇죠. 35로 다시 그렇죠. 35로 변신될 운명이죠. 왜요? 10 넘겨주고 20 넘겨주고 10 플러스 20은 뭐죠? 30 플러스 5니까 35가 나오는 거죠. 보이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20 했어요. 그럼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45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턴이 뭐다? 리턴이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결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는 여러분들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실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변수에는 지역 변수가 있고 매개 변수가 있어요. 지역 변수. 지역 변수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지역 변수, 즉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녀석을 지역 변수라 하고 그 함수 지역 안에 있다 해서 지역 변수죠. 그다음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이제 값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 투입구인 거예요. 얘는 데이터 투입구. 그 다음에 리턴이라는 게 있잖아. 리턴. 얘는 뭐다? 데이터 배출구인 거예요. 결국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리턴 타입을 지켜줘야 된다. 인트로 했으면 인트, 플롯으로 했으면 플롯.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함수를 쉽게 생각해서 자판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판기. 그러면 자판기에 우리가 A, B, 얘가 뭐다? 데이터 투입구인 거예요. 데이터 투입구. 그러면 데이터 투입구에 구멍이 지금 몇 개? 구멍이 2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로 이 플러스라는 녀석을 함수로 호출했을 때 데이터 몇 개? 2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리턴이 뭐다? 데이터 배출구인 거예요. 데이터 배출구. 데이터가 들어오는 구멍, 데이터가 나가는 구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라는 자판기에다가 20 넣으면 우리가 음료수로 뭐 넣는다? 자, 지금 뭐 40 없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뭘 넣는 거예요? 음료수로? 40을 얻는 거예요. 20 플러스 20이니까 40이라는 걸 우리가 음료수로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만약에 자, 여러분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 나올까요? 자, 딴 거 보지 말고 리턴만 보세요. 뭐 나올까요? 5 나오는 거예요. 그쵸? 뭐야? 여기 빼먹었네요. 그 리턴이 바로 결과기 때문에 5가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5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C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40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턴이 무조건 40이다. 그러니까 리턴이 무조건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값을 내가 정하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int rs 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쓰면 얘는 지금 리턴에 대한 의무가 있을까요? 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얘는 리턴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실행된 결과가 뭐 정수여도 상관없고 실수여도 상관없고 그 외의 값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는 뭐예요? 이 RS라는 건 결국에는 정수만 담을 수 있도록 지금 설계된 변수인데 얘가 실행된 결과가 정수가 아니라 다른 값을 줘버리면 누가 곤란해 한다? 얘가 굉장히 곤란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실행된 결과값이 뭐가 돼야 된다? 리턴이 결과값이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보이드라고 써버리면 이거는 뭐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리턴하지 않겠다. 내가 결과를 리턴하지 않겠다. 그러면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다? 얘가 약속을 지켜야 않는 거죠. 나는 분명히 리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게다가 정수를 리턴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라고 그래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int로 적어놓고서 리턴을 안 하게 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리턴을 해주기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그 다음에 리턴은 여러분들 제가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리턴 2번 썼어요. 뭐가 나올까요? 40 나와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리턴을 2개 쓰게 되면 리턴을 2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교수님한테 과제를 제출해요. 그러면 과제를 2번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수님은 그 첫 번째 제출한 과제를 점수로 등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수를 작성하고 여기다가 리턴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리턴을 딱 만나는 순간 그 함수는 바로 그 즉시 종료가 돼요. 다시 함수가 실행되면 함수가 이제 생성됐다가 리턴을 만나게 되면 그 함수는 바로 그 즉시 종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은 무조건 한 번 뭐 여기다 한 번만 쓰는 건 아니지만 리턴을 만나게 되면 뭐다? 함수가 그 즉시 종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그냥 함수 정의는 딱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실행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int a도 결국에는 이 함수에 속한 거고 b도 이 함수에 속한 거고 c도 이 함수에 속한 거다. 그래서 a, b는 뭐다? 함수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고 데이터 투입구 리턴 타입이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리턴하고 싶으면 미리 예고를 해야 된다. 그에 따른 타입을. 그래서 리턴 타입은 뭐다? 데이터 배출구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리턴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a 플러스 b라고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넘기냐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그 결과를 알맞게 리턴을 해주는 거죠. 참고로 printf랑 리턴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리턴이 결과예요. printf는 그냥 단순 출력이지 리턴이 바로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